(70만) 뉴욕 거주 한인 동포 여러분, 뉴욕에서 워커스 컴퍼세이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섬세한 변호사 박희철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워커스 컴퍼세이션 보험법을 전문으로 하는 저는 이 속담에 한마디를 더 붙여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곤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며 케이스는 죽어서 보상을 남긴다. 즉, 케이스를 하나의 생명에 빗댄 말인데 아무리 제가 지었지만 꽤 잘 지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케이스는 죽으며 보상을 남긴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깊게 곱씹어 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태어난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면 안 되듯 워커스 컴퍼세이션 케이스도 한번 태어나면 마음대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워커스 컴퍼세이션 케이스를 끝낼 때는 일정의 의식과 절차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한번 태어난 워커스 컴퍼세이션 케이스가 끝나게 되면 그 케이스의 주인인 다친 근로자에게 현금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모든 호랑이가 죽으며 가죽을 남기는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은 아니듯 케이스가 죽으며 남긴다는 이 현금 보상도 하나의 찬스이지 절대 보장된 권리는 아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제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내가 일하다 다쳤으면 자연히 보상이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어지는 비디오들을 통해서 차차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워커스 컴퍼세이션 케이스 역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케이스로 탄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비디오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추어야 비로소 케이스로 자격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클레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섯째,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 성별이 정해지듯 사고도 일어나는 순간 직무 관련 사고인지 아니면 일반 사고 상해인지가 결정됩니다. 그 사고를 유발한 직접적 원인과 맥락이 직무 관련 사고인지 아니면 일반 사고 상해인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출근 도중에 미끄러져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다고 하십시다. 출근 도중이라는 말에서 함의하듯 이 사고는 워커스 컴퍼세이션 케이스로 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그 사고가 해당 직장의 주차장에서 일어났다면 직무 관련 사고를 인정받아 워커스 컴퍼세이션 케이스로 성립됩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해당 직장에 오기 전에 직장의 소재지와 전혀 관계없는 어느 곳에서 일어났다면 직무 관련 사고를 인정받지 못하며 이것은 일반 사고상해 케이스로 성립됩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저 같은 워커스 컴퍼세이션 변호사가 아닌 사고상해 변호사님들을 찾아가 보셔야 되는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만약 그 사고가 퇴근 후 직장의 주차장에서 일어났다면 이 사고는 직무 관련 사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즉, 퇴근을 했다는 뜻은 업무 종료를 의미하는데 미끄럼 사고가 직장 소유의 주차장에서 일어났다면 비록 근로자가 직무실 밖으로 나온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고와 업무의 연계성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전 이런 종류의 케이스를 직무 관련 케이스로 인정받기 위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집무실, 공장 등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곳 저곳을 방문하시며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영어로 portal to portal worker라고 부르는데요. 실제 제 클라이언트 중에 가정집을 돌아다니시며 위생 상태를 점검하시는 뉴욕시 공무원이 계셨습니다. 이분께서 어느 가정집 방문 시 그 집 부근 어느 곳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 가정집 방문이 업무상 관련이 있었으므로 이 케이스 역시 직무 관련 상해로 인정받아 워커스 컴퍼세이션 케이스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직무 관련 자동차 사고에도 이런 맥락이 적용됩니다. 전통적인 콜택시뿐만 아니라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시스템 역시 워커스 컴퍼세이션 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직업군들입니다. 운전사가 교통사고 나면 치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보험사가 2개가 있습니다. 가이코, 스테이트팜, 아메리칸 트랜시트 등 자동차 보험사와 블랙카 펀드나 히어포드를 대표로 하는 워커스 컴퍼세이션 보험사가 그것이지요. 그렇다면 둘 중 어느 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앞선 비디오에서 말씀드렸듯 두 보험 다 노폴트 보험입니다. 즉, 잘잘못에 관해 묻고 따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시스템이라는 것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 보험사와 워커스 컴퍼세이션 보험사 둘 중
어느 노폴트 보험사가 다친 근로자의 치료비를 책임져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맥락에서 운전을 하고 계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통적인 콜택시업에서는 운전사가 승객을 모시고 있거나 승객을 모시러 가는 도중이었거나 워키토키를 켜고 콜을 받을 대기 상태에서 교통사고 났다면 직무와 관련된 사고를 인정받아 워커스 컴퍼세이션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우버나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제 케이스에서는 최근 판례에 따라 앱을 켜놓고 계셨다면 일을 하고 계셨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제 손님을 태우고 있었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말이지요. 즉, 앱을 켜는 순간 그 운전자는 직무 상태로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앱을 꺼놓고 계셨다면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간주됨으로써 자동차 보험을 통해 치료 혜택을 받으십니다. 운수원 말고도 교통사고가 직무 관련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업 측에서 직원의 출퇴근을 돕기 위해 회사 차량으로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뉴욕에서 네일이나 마사지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주들께서 직접 혹은 운전사를 고용하여 종업원을 픽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다친 종업원은 자동차 보험이 아닌 워커스 컴퍼세이션 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출퇴근이 아닌 다른 개인 사유로 회사 차량을 타고 있었다면 일반 자동차 사고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가 바로 세일즈맨입니다. 직무 특성상 장거리 운전이 많은 세일즈맨은 회사 차량을 몰고 거래처 방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일즈맨이 회사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거의 워커스 컴퍼세이션 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제가 다뤘던 케이스 중에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느 세일즈맨 분이 거래처로 이동하시던 중에 앞에 차가 주행을 방해하여 경적을 울리셨더랍니다. 그런데 그 앞차의 운전자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몽둥이를 들고 나와 제 클라이언트의 신체를 가격하고 차량을 부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시 직무 관련 상해로 인정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세일즈맨 케이스 역시 맥락을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세일즈맨이 거래처 방문이 아닌 개인 볼일을 보러 가다가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저는 모든 케이스를 하나의 생명으로 생각합니다. 생명처럼 모든 케이스를 귀하게 여기는 워커스 컴퍼세이션 전문 섬세한 변호사 박희철이었습니다. 좋아요 버튼 꾹, 추천 버튼 꾹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